미국의 AI 봉쇄가 촉발한 AI 주권 전쟁인데요.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접근 제한 사태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자, 요약해 볼게요. 트리거는 미국의 AI 모델 접근 제한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이 소버린 AI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AI 봉쇄가 촉발한 AI 주권 전쟁인데요.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접근 제한 사태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이 페이블 5 그리고 미토스 5에 대해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AI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이 AI 모델 자체가 처음으로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미국은 일단 반도체, GPU,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 통제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 모델 자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분류를 한 거고 단순한 기업 정책이 아니라 AI가 이제는 경제 경쟁력, 국가안보, 산업 패권, 사이버 전쟁 이런 부분들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국가가 강했고 이후에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 국가가 강했고 앞으로는 독자 AI를 가진 국가가 강한 국가가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소버린 AI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소버린 AI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소버린 AI는 주권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AI 모델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AI 역량을 구축하고 통제하는 전략인데 그냥 많은 분들이 국산 AI, 한국형 챗봇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의미 자체는 훨씬 넓습니다. 소버린 AI는 단순히 AI 모델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냐?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 보안 및 규제 이런 것들을 다 핵심적으로 구성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버린 AI, 주권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분야들을 다 이뤄냈을 때 소버린 AI 관련돼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미국이 던진 충격은 좀 컸습니다. 이게 뭐냐? AI 접근권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이고 지금까지는 GPU 수입 금지,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통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AI 서비스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외국인 접근 차단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지시로 이젠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거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들은 특정 AI 플랫폼 의존도라든지 데이터 저장 위치, API 접근권, 서비스 중단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소버린 AI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목표는요. AI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메타, 최상의 AI 기업들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통제하면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중국은 반도체, 클라우드, AI 모델까지 완전 독립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AI 자립이 지금은 국가 전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데이터 주권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중심 독자 생태계 구축 AI 관련돼서 독자적인 ACT를 통해서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UAE,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오일머니로 GPU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 공격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쪽으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중동 쪽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한국은 그럼 어떠냐? 한국 강점은 반도체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통신 인프라 그리고 풍부한 산업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근데 과제는 뭐가 있냐? AI 모델과 클라우드와 GPU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AI 서비스 제한, API 차단이 확대될 경우에 기업 운영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노출도가 어려운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 단점이자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한국도 소버린 AI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번에 엔트로픽 관련된 사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한국형 AI가 있나요? 그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한국이 완전히 AI 관련된 생태계를 통제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중요해요. 현재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건 반도체, 데이터, 산업 경쟁력 이건 뛰어나지만 아까도 앞서서 말했다시피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소버린 AI는 단순히 보호주의 전략이 아니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서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AI 접근 통제 확대 위험이 있고 독자 AI 역량 필요하고 그럼 글로벌 협상력까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문에 지금 국가주도 AI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소버린 AI 핵심 수의 5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독자 LLM, 국산 생성형 AI 기업이고요. 데이터 센터, AI 학습, 추론, 컴퓨터 인프라 구축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안에서 AI 클라우드는 국내 데이터 보관, 그리고 공공기관 AI 전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보안입니다. 망분리하고 제로 트러스트 AI 보안 솔루션 수요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다 보안하고 통제해야 되니까요. AI 반도체, NPU, GPU, 고성능 메모리 관련 산업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는 수혜주가 어디 있을까 봐야 되는데 반도체도 그렇긴 하지만 네이버를 많이 꼽고 있죠. 하이퍼클로바 X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 공공금융 국방 AI 확대 수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AX 플랫폼, AI 데이터 센터, 통신 AI 인프라, 국가 AI 프로젝트 수혜도 역시 기대되는 분야가 있는 기업이고 한국의 컴퓨터는 공공기관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죠. 구축형 AI 솔루션, 정부 공공 AI 전환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의 다 지금 AI로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이 좀 가능한 것이고 코난 테크놀로지, 공공 국방 AI, 국산 AI 플랫폼, 검색 증강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솔트룩스는 AI 에이전트, 생성형 AI 플랫폼, 국산 LLM 확대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아쉬웠던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던 기업이긴 한데 일단 이런 수혜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평가가 최근 시장에서 있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물론 종목은 좀 희비는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공통적인 부분 수혜주 포지셔닝을 분석을 해보면 공공, 국방 AI 수주 파이프라인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독자 LLM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 보유하고 있느냐, 온프레미스, 구축형 솔루션 경쟁력 갖고 있느냐, 정부 AI 예상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 수혜주 자체는 단일 기업이 모두 가져갈 수는 없고요. 생태계 전반적으로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기업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그리고 종목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소버린 AI 정책 기대감 붙었고 국산 AI, 공공 AI, AI 보안 관련 종목 중심으로 수급이 좀 유예될 수 있죠. 이 키워드를 보고 관련된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 쪽에 붙어줄 수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어? 국가 AI 프로젝트,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대해서 진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까? 실적이 이에 관련돼서 찍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중기적으로 갖고 가려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까지 난 들고 간다 하려면 AI 주권 경쟁이 반도체 패권 경쟁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 크게 수익성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고 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보안 전 영역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단기로 보기보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 이어질 국가전략 산업 테마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 AI 주권 경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패권에서 느꼈던 경쟁의 교훈,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세계 질서를 바꿨듯이 AI 모델,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둘러싼 AI 주권 경쟁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공식입니다. 국가 안보 자산으로 공식 편입된 AI는 이제 외교, 무역, 산업 전략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현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쪽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근데 기업의 역할과 내용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체크해 나가면서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른 체크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트리거는 미국의 AI 모델 접근 제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데이터, 인프라, 모델, 보안을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소버린 AI, 글로벌 경쟁의 주권 구축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보안 쪽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반도체 강점을 AI 생태계 자립으로 연결하는 전략적인 전환을 꿈꿉니다. 다만 단기로 보기보다는 국가전략 테마로 3년과 5년 정도 쭉 길게 보시면서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키워드만 가지고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을 막 추격 매수하고 따라붙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AI 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소버린 AI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